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국민TV 라디오가 오늘 개편 첫날을 맞아서 새롭게 달라졌지요. 이에 맞춰서 저도 별별 특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특강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자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리고 뉴스 또 지금 이 시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는 자주 드렸지만은 방송마다 좀 느낌이 달라서 지금 이 시간은 또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저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다가오고요.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오후 4시부터 6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국민TV 라디오가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의 특색 있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 첫 출근하기도 전인데 박성재 PD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언제 회사에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프로그램 기획회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첫 출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와, 방송에 대한 열의가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국민TV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이 출연진들의 라인업 살짝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토요일에 서울역 광장 촛불문화제에서 이분의 노래하는 모습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바닥이 물로 흥건해질 정도로. 손병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뵙게 되네요, 오늘 또. 네네네. 예, 이거 참 땜빵이라는 것이. 예. 탁재영 PD는 아까 5층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층도 같으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맞아요. 금요일에. 월요일 이런 방송하는데. 근데요, 누가 빵꾸 낸 거죠? 누가 빵꾸 내갖고 지금. 일순이세요. 그러세요? 예. 그렇지, 1순입니다. 네. 네. 지금 좋은 직장 놔두고, 때려치고 와갖고 첫날부터 고생이 많죠? 아닙니다. 사뭇 어제와 오늘 느낌이 너무 달라서요. 그래, 지금 눈이 보니까 뻘개요. 그렇긴 하죠. 제가 어제 새벽까지 네. 문희정 아나운서랑 네. 그 편성 때문에 조금 밤을 좀 샜어요. 예. 그래서 어제는 조금, 되게 암담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손병희 선생님 방송할 때 제가 또 옆에 있었잖아요. 예.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요? 예, 제가 원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긴 전에 계셨던 직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방송을 할 수 없었겠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쁘게 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정확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송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맞아요. 일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그런 느낌. 네, 그것이 보통의 짜여진 방송에서는 있는 거죠. 정확한 맞아요. 발음으로 네. 좋은 목소리로 또 코너가 맞물려 들고 또 작가도 투입이 되고 맞아요. 엔지니어 따로 있고 PD도.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아나운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는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좋다고 말이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하긴 뭐 현실의 뿌리를 박되 이상을 높게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몽상가들에 의해서 지금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온 거니까요. 네, 저는 그리고 국민 TV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지금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그 뉴스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구나라는 게 정말 크나크게 다가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뉴스를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곳, 바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네. 국민 TV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지만 희생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안락. 예. 그러니까 지금 원고를 물론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만 네. 보통은 작가들이 써주죠. 써주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읽어야 되는 그런 사람에서 직접 원고도 만들어야 되고 또 프로듀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제 능력이 또 네. 향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하. 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 또 이렇게 평생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 방송국에서 누렸던 어떤 아나운서의 그런 삶들,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업계용으로 에이스였잖아요. 에이스, 그 방송국의 에이스 아나운서로 네. 단칼에 이걸 그만두고 나오기에는 좀 여러 반대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반대가 있었죠. 지금 우리 술 얘기할 건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술 얘기지?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저에 대해 너무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예. 네.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폭탄주죠, 술. 네, 술에 관련된 건데 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손병희 선생님은 네. 폭탄주 잘 만드시나요? 폭탄주를 잘 만든다기보다는 잘 마십니다. 잘 드시나요? 예. 몇 잔까지 드셔보셨어요? 사실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수량으로 따지면 네. 10장을 마신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목 넘김이 너무나 좋으니까. 네. 근데 첫 잔을 마셨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좀 잘 넘어가는데 네. 두세 잔부터 이제 조금 고통이 막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죠. 첫 잔 마실 때 고통스러운데 두세 잔 마시면서 점점 둔감해져 갖고 나중엔 거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술을 저를 먹는다고 하죠. 술을 마시면서 계속 한 잔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생긴 건 멀쩡한데 굉장히 과격하고.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페이스북 보니까 어제 손병희 선생님 네. 그 술에 관련된 책을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제 방송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긴장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특강이라며. 네? 맞아요. 예, 특강이라 그러면은 뭔지 좀 거창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갖고 집에 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사서 모았던 책이 몇 네. 권이나 되는지 좀 찾다가 네네. 한 3분의 2 정도를 모았을 때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걸 다 조금씩이라도 목차라도 봐야지라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그렇진 못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책을 딱 짐 정리할 때 보면 네네. 사진첩 보다가 그 사진첩 정리하다 이거 뭐야 하면서 퍼즐로 앉아갖고 좀 보다가 낄낄거리다가 그다 정리 못하는 예. 어제도 그런 형상이었고 사실 저는 그 사진 보면서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왜요? 저 이 방송 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네네.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페이스북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보시는구나. 나도 뭘 좀 찾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 책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한 번씩 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춰본 거고 네. 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PD 같은 경우는 준비하면서 술을 마셔야죠. 술을 마셔갖고
술에 대한 방송을 하기 전날에 술을 마시는 기분은 어떤가. 예, 이 정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제 저는 그 눈으로, 그리고 머리로 술을 마신 거고. 네. 컨셉이 별별 특강. 이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벌써 파악을 하셨군요, 선생님.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을 거예요. 예, 역사로 따지면은, 그러나 귀족이나 왕족의 그런 정치, 경제, 이런가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상, 네, 이런 얘기. 또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그것을 진지하고도 유쾌하게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노래도 들려주실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면허증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난 뭐 출연료 준다 그러니까 나온 거지. 뭐 그냥 예. 급하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래? 그럼 도와주지 뭐 이러면서 나온 거지.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선생님? 우리 박성재 PD께서 오늘 표정이 참 유난히 밝은데 왜냐하면 오늘부터 뉴스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 예, 얼마나 좋아. 그동안 아나운서도 아닌데 네. 발음 이상하다고 맨날 혼나고 말이야. 그죠? 그랬나요? 예.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좋아. 그걸 이제, 우리, 정순주 아나운서가 네. 해주시니까. 네. 폭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폭탄주. 폭탄주의 유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1970년대 미국의 육체 노동자들이 여기서 발전된 것이다. 아니다. 러시아의 벌목공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전 참 신빙성 있다고 보는데 1846년에서 50년대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이 대단히 있었어요. 먹을 게 없던 거지. 네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를 비하하면서 식민지였잖아요. 네. 하면서 니들은 감자 먹는 놈들이야 하면서 비하했거든요. 깔봤는데 그도 그럴 것인지 몇 회 섬나라 아일랜드를 정복해갖고 다 뺏어갔거든. 할 수 없이 감자밖에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감자를 먹는데 몇 년 동안 감자가 계속 흉년인 거야.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먹을 걸 좀 다워. 그러니까. 예, 식민 모국한테. 네네. 하지만 감자를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래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몇백만 명은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 민요였었던 The Water is Wide. 네. The Water is Wide.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 이런 알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할 게 뭡니까? 일단 막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힘들었죠. 예. 그리고 게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은 위스키 원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하지만 원래는 아일랜드 위스키가 더 유명했고 그게 원조예요. 아일랜드에서 위스키가 비롯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자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위스키를 먹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네. 빨리 취한 다음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맥주에다가 이 위스키를 부어서 화끈하게 먹고 가버리는 그런 폭탄주가 그렇군요. 네네. 폭탄주의 유래가 또 그렇게 또 역사가 깊고 깊은 내용들이 있었군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신빙성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폭탄주는 일단은 증류주와 발효주가 만나는 순간 네. 저는 벌써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류주라는 것은 발효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자연적인 산물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효모균을 투입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연적인 그런 건데 증류주는 그러니까 알코올을 추출해야 되니까 증류해야 되니까 끓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류주와 이 발효주가 만났을 때 그거를 먹던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 우리 여러 명이서 술 먹다 보면은 있는 술 없는 술 다 꺼내놓고 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다 꺼내놓고 마시죠. 그리고 나중에 막 섞어 먹잖아. 맞아. 예. 거기서 비롯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었던 네. 유럽인들이 네. 이슬람 세계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거기 딱 가니까 거기서 생명의 물이라고는 알코올이 있는 그런 핫한 그런 그 소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자기들은 맨날 맥주랑 와인만 먹었는데 근데 그거 먹어보니 화끈하거든. 네네. 우와 이거 뭐야 이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맥주랑 섞어 먹지 않았을까. 원래 이건데 네네. 예,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서양에서는 이걸 보일러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보일러 메이커. 속이 끓어오른다는 그런 뭐 이런 건데 이 보일러 메이커의 유래가 아까 얘기하면 아일랜드가 됐던 아일랜드 출신의 그 저기가 됐던 아니면 러시아 벌목공이 됐던 미국의 부두 노동자가 됐던 네. 이거는 원래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예. 다만 한국의 폭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섞어 먹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칵테일이 폭탄주 아니냐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폭탄주의 특성상 그 폭탄주 원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족발집에도 원조 있는 것처럼 네. 폭탄주의 원조는 어디까지나 맥주에다가 소량의 양주를 섞어 갖고 네. 들이키는 거다 했을 때는 일단 1970년대 80년대 이때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폭탄주랑 칵테일 또 예.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 왜냐하면 일단 폭탄주를 먹으려면은 맥주가 있어야 되지만 네. 무엇보다도 양주가 있어야 돼요. 네. 예. 양주가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유력한 설은 춘천 지역에 법조계에서 처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인가요? 예. 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네. 주장하는 새누리당 전직 의원도 계셨는데 네. 검사하면서 이 검사 세계는 상명하복이 우선이 되는 조직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조직 혹시 또는 군대 조직보다 더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검사들은 저 모양일까? 왜 검사스러울까? 왜 무식하게 죄를 얽어갖고는 가는데 한 명도 반발하지 않을까? 네. 지들끼리 일사불란할까? 네.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분히 이것도 사실은 퀘션 마크를 찍어야 되지만 이 검사들의 회식 자리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임 검사들이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가 비슷한 거를 네. 한다 그럴 때는 그 위에서부터 폭탄주가 도는 거죠. 그래서 한두 시간 내에 거의 젊은 초임 검사들은 뻗는데요. 네. 그러면은 미리 준비된 차에 태워서 집에 네. 보내는 거죠. 네. 마시기 위한 게 아니라 뻗기 위한. 뻗어서 뭘 하느냐. 바로 일체감, 네. 상명하복, 네. 군대식,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네, 이게 우리나라 폭탄주의 유래라고 합니다. 유래. 다만 이것은 현대적인 폭탄주 얘기고 고대로 올라가면은 네. 원래부터 우리나라 폭탄주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삼국시대에도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그런 원초적 형태의 그런 게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의아한 거는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증류주가 없었어요. 소주가 전래된 것이 바로 몽골이 침략한 그게 네. 원나라 시대였거든요. 네. 고려 마렵. 네. 그래서 고려의 그 몽고군이 주둔했었던 개성, 평양, 안동 그리고 제주 이런 곳에 소주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이 몽골인들은 어떻게 소주를 빚게 됐냐면 원래는 마유주라고 해서 마유주요? 네네. 네. 말의 젖을 발효시켜서 마시는 말의 젖을. 네. 그래서 막걸리 같은 저주로 만든 막걸리죠. 네. 그렇게 즐겼었는데 이 몽골군이 어딜 갔습니까? 어딜 갔냐면은 원정을 떠나고 저 아랍 세계까지 진출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연금술사들이 발전시켜온 증류법을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는 소주를 만드는 것을 내리는 법을 배워갖고 자기들도 마시고 그래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자 제2대 칸인 네. 오고타이 칸이 네.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든요. 마유주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 독한 술을 이렇게 들이켰으니 하여튼 그렇게 배워서 소주가 그 원나라 때 몽골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의 고려 때 네. 전열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폭탄주가 진짜라고 보고 네. 다만 100년 전에 혼돈주라는 술이 있었대요. 네. 우리나라에. 예. 따끈하게 데운 반사발의 막걸리. 따끈하게 데운 그리고 좋은 소주를 한 잔 섞어서 그러니까 참이슬린 이런 거 말고 진짜 소주. 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걸 딱 섞어서 소주가 위로 맑게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네. 마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따뜻한 데운 막걸리 위에 소주를 넣어서 맑게 나중에 띄운 다음에 마셨으니까 완전하게 섞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따뜻함이 배어나오고
또 막걸리의 풍치가 구수한 풍치가 결합이 됐겠죠. 네. 예. 근데 이때 사용하는 소주는 그냥 맑은 소주가 아니라 붉은 빛이 나는 홍소주. 홍소주. 예를 들면은 지금의 진동주 같은 그런 소주죠. 근데 맛은 매우 좋으나 네. 빨리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주가라도 다섯 잔 이상 마실 것이 못 된다라고 했대요.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고속불가님께서 술 끊었는데 땀 많이 흘리고 먼지 들이키고 기진맥진할 때 먹는 소맥과 삼겹살 생각나신다고 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용사요. 용사요. 일어나세요. 생각날 때는 행하시면 됩니다. 마치 조합원 증조해야 되는데, 네. 내지는 조합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입하는 저지른, 네? 그 계좌번호를 누르는 그런 심정으로 드세요. 네. 네.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어님께서 네. 폭탄주 하면 대학 환영회 OT 때 사발주 저도 이거 마셔본 기억나요. 소주, 맥주, 막걸리, 사이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잠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발식이라는 거 그것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사발식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그런 학교를 다녔었는데 네. 예. 그 학교에는 신입생환영에서는 모든 과에서 네. 모든 동아리에서 사발식을 하죠. 네네. 먼저에 시주라고 해갖고 선배들이 시범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서 막걸리 찬가라는 노래를 불러요.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에라 씨팔 님이죠.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친 다음에 네. 마셔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마시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토하게 되죠. 토하죠. 바로 식민지 시절에 여태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리고 알고 있는 세상은 모두 거짓이다. 식민지 백성이다. 식민의 그런 옳지 않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을 이걸 마시고 네. 토함으로써 다 버리고 새롭게 자주적인 그런 지식인으로 태어나자. 네. 예,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자라는 새롭게. 그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예. 그렇군요.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분 좀 글을 볼게요. 폭탄주 특강 하면서 크크크님께서 네. 기대가 됩니다. 별의별 특강이라. 별의별 특강이 아니라 별별 특강입니다. 별별 특강. 네. 직장이라면 폭탄주에 대한 추억이 많죠. 네. 어떤 게 있나요? 폭탄주 특강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면 마구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성재 PD가 별은 스타를 의미한다. 스타를 의미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역시 말장난은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이렇게 느낌들도 좀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잠시 좀 쉬어갈게요. 들을까요? 네. 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소개할 노래들은 모두 술에 대한 노래들인데 네. 한대수 선생이 만들고 부른 하루 아침이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소주는 한 잔 마시고 몇 잔까지 드셔갖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하는지 나오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아침 눈 뜨니 기분이 이 노래 어때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데요, 선생님? 그쵸? 네.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한대수 선생의 자유로운 그런 성정이 드러나 있는. 네.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요? 예, 집에 이렇게 살면서 뭔 일이 생겨갖고. 네. 노동자를 불렀는데, 일을 좀 도와달라고 누굴 불렀는데, 네. 일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집안이 수도꼭지가 어떻게 될거나 이런 걸 했겠죠. 네네. 그랬더니, 야, 이거 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됐다. 그러더니, 이거 하더니, 에틸 알코올 있잖아요. 네네. 공원용 말고, 에틸 알코올을 달라 그러대요. 그게 웬일이지? 그랬더니, 그게 다행히 이제 식용 알코올이었나 보죠. 식용 알코올? 예. 그래서 바로 줬다고, 주면서 고맙다 그러고 있었는데, 잠시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오이피클을 안주 삼아서 그걸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괜찮을까요? 와.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러시아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카라쇼
예. 카시오. 예, 좋다. 좋다. 예. 뭐 그리고 지금 러시아계, 몽골계 러시아인 부인이랑 살고 있지만, 네네. 러시아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같이 동화됐었다는 그런.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고, 네. 점심에도 술 먹고, 잘 때까지 술 마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러시아인들의 술은 보드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보드카인데, 한대수 선생이 그 자유로운 성장이 드러나 있는 자, 그런데 이 폭탄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폭탄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폭탄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폭탄주, 왜 하필이면 폭탄주고 폭탄주가 우리나라에서 왜 그 유행이었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네. 사실 제가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별별 특강은 지가 꼭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예. 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으신 거 아닐까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예, 뭐 방송 적확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뭐 야매 특강 뭐 이렇게 아니, 아까 손병희 선생님 방송하실 때 예. 방송 시간대가 이제 12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예. 그 밤에 술을 마시기가 이제 약간 살짝 예. 부담스럽다. 예.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술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전날 술 먹어갖고는 그 다음날 일상을 놓치거나 네. 일을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길게 봐서는 술 때문에 건강해졌다. 네. 그렇게 좋아하더니 잘 됐다 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다운 술꾼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다는 건 느낌은 받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그 폭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폭탄주에도 종류가 참 많죠. 종류가 많아요. 네. 네. 일단은 보자. 폭탄주 종류. 예,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원조 폭탄주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게 이제 원래 폭탄주가 이제 원자 폭탄주라고도 불리는데 원자 폭탄주. 예, 예. 이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넣고 네. 그리고 양주 스트레이트 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ml 또는 25ml 맥주 한 잔이 어떻습니까? 180에서 200ml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 중에 20ml 정도를 양주를 넣는다고 쳐봐요. 20ml 정도. 예. 그러면 4.4도, 알코올 도수 4%의 맥주 180ml와 네. 알코올 도수 40%의 만나는 거예요. 양주가. 네. 그게 섞이게 되면은 가장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도수의 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수가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맥주로 보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그 도수가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즉 와인이나 청주. 와인이나 청주. 예, 그러니까 사케라고 불리는 네네. 그러니까 10도 내외 그런 술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흡수가 제일 잘 된대요. 그리고 탄산가스가 있잖아요, 맥주. 그렇죠. 그러니까 흠뻑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들이키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목 넘김이 좀 편하기도 할 테고. 예. 스트레이트 잔으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되니까 네. 금방 뻗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석자들이 한 바퀴 도는 맞아요. 그 한순배잖아요. 폭탄주의 특성상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2바퀴 돌죠.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맨정신으로 처음 마시기 전이랑 똑같이 유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의 특성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알코올 분해 요소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는. 네. 그런데 서양인들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술에 강하게 돼 있는 그 백인들의 경우에 체질적으로. 예, 체질적으로. 네. 동양인은 달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가장 없는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한 잔만 먹어도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일본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신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못 마신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다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 얘기다. 근데 중국인들도 많은 소수민족도 있고 그렇지만 네. 대체로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 독주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중국에는. 그렇죠. 아무튼 이과두주도 굉장히 예, 도수가 높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원자 폭탄주의 그 기원인 겁니다. 기원이고. 특히 1980년대 초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양주를 많이 만들게 돼요. 양주라고 불리는 위스키. 예. 구체적인 상표명을 얘기하면 패스포트 썸씽 스페셜. 네. 뭐 이런 것들. 이건 100% 그 스카치 위스키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기타 제제주였어요. 길벗 또는 메리나인 골드. 그 이전에는 드슈라는 술도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드슈, 나폴레옹, 네. 캡틴 큐. 네. 이런 거는 모두 기타 제제주입니다. 뭐냐면 캡틴 큐는 럼을 표방하지만 럼을 베이스로 해갖고는 다른 양조용 알코올 같은 걸 넣어갖고 풍미를 풍긴 거예요. 이제는 소주에서 탈피하고 뭔가 좀 돈은 좀 생겼지만 그렇다고 양주를 먹을 만큼 부자는 아니야. 예. 주세도 너무 높아. 네. 그러니까 양주 비슷한 걸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럼을 베이스로 한 캡틴 큐. 네. 꼬냑을 베이스로 한, 그러니까 브랜디를 베이스로 한 나폴레옹. 네. 그리고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길벗 올드니, 드슈니, 예. 뭐 이런 거. 메리나인 골드. 이런 것이 70년대 말이었어요. 발음도 쉽지 않은데, 네. 예. 네. 그 베리나인 골드라 그러는데, 네. 영어 발음은 벨리나인 골드예요. 벨리나인 골드? 네. 네. 드슈도 진짜 있었어요. 네. 드슈. 드슈. 예. 도라지 위스키의 후배쯤 되는. 재밌다. 예. 네. 드슈. 그 부러워요, 부러. 드슈. 근데 어찌 보면 술을 드슈 뭐 이런 예. 의미로도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네. 외국인들한테 그런 가짜 양주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자유화 시켜갖고 사실 한국에서도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원액을 수입해서 병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요. 그것의 그 선적격이 바로 그런 패스포트니 썸씽 스페셜이니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지금 나오는 뭐 임페리얼이니 딤플이니라고 하는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그렇군요.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위스키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폭탄주가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70년대 폭탄주들이 간간히 나오는 미군 부대를 통해서 또는 야매로 보따리로 쌓았던 무슨 조니 오커니 뭐 시바스리간이니 이런 거에다가 소수의 특권층들이 말아먹는 거였다 그러면 네. 폭탄주의 대중화는 바로 80년대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폭탄주 마시고 나서요님께서 네. 잔을 비웠다는 증거로 머리 위에서 잔을 터는 거 있잖아요. 네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 폭탄주를 돌리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셔서 죽어버리자. 네, 그게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사실 쑥스러워하잖아요. 네네. 용감해 보이지만 쑥스러워합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능력 있어 보이지만 별로 능력도 없고 네. 또 남성으로서의 능력도 그런 섹슈얼한 것까지 합쳐갖고 네.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손병희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네. 남자로서 많은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렇대. 하여튼 여자들이 그러는데 어느 누군가에게 그녀에게 들으셨군요. 저의 그녀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네. 이런 쪽에 굉장히 밝은 여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러시군요. 많은 세계 남성들과 네. 물론 그 의상비 안 들어가는 그런 만남도 여러 번 가졌지만 한국 남자들은 사실 실속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처음 만나서도 한 30분 있다면 언니 동생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홀짝대면서 깔깔깔 그러면서 잘 놀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30분 있다가 그렇게 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긴장하고 있겠죠. 안 되죠. 뻣뻣하겠죠. 그래서 이제 폭탄주가 노톨카라고 해갖고 노톨카 네. 이 잔이 이렇게 높이 들어갔고 맞아요. 예.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묘하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바로 이게 한국에서 폭탄주가 유행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너도 먹고 다 같이 먹고 죽음으로써 네. 우리는 하나야라는 것을 동질감을 갖는 거. 또 하나는 너무 바쁘게 사니까 빨리 마시고 죽어버려야지 일찍 자고 뻗어서 일어나갖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원래 우리나라 민족의 술은 뭡니까? 막걸리였잖아요. 막걸리였죠.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 당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보면은 막걸리예요. 네. 맥주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소주도 있긴 있지만 왜 막걸리냐면은 막걸리는 농경 사회를 대표하는 술이거든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새참 때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면서 양식도 되고 음료수도 되고 네. 그리고 노동을 위한 힘도 되는 그런 술을 마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무 시간에 일단 먹으면 안 되고 막걸리를 먹다 보면은 한 잔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잔을 먹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숙취가 남죠. 게다가 막걸리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 70년대, 80년대 중반 이때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급하게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카바이트 막걸리라고 했습니다만 카바이트를 넣은 게 아니라 카바이트를 촉매제 비슷하게 해갖고 급하게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머리에 뭐가 많이 남게 되는 숙취는요. 얼만큼 그 술이 맑은 거에 비례해갖고 숙취가 없어요. 건더기가 많으면은 숙취가 많아지는 겁니다. 건더기가 많으면? 그럼 물론 도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있는 건데, 네.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네. 같은 양의 술이 아니라 같은 양의 알코올 도수로 환산했을 때 가장 숙취가 적은 술은 보드카입니다. 보드카. 왜냐하면 보드카는 곡물을 증류해서 자작나무 수초로 여과시키거든요. 여과시키면서 불순물을 거의 다 여과하기 때문에 무미 무취 가장 순수한 알코올에 근접한 네. 그런 술이 얻어져요. 그걸 아주 추운 곳에서 딱 들이키면은 마시고 나발이고 일단 속이 뜨뜻해지면서 맞아요. 그렇게 흐뭇해지거든요. 흐뭇해지죠. 예, 무색무미 무취하니까 칵테일 베이스로도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게 보드카인데요. 네. 이 보드카를 먹고 나면은 속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속보다도 이 머리가 깨끗해져. 숙취가 별로 없어. 소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주가 막걸리에 비해서는 훨씬 맑으니까. 막죠. 물론 네. 옛날에 사카린 소주 같은 경우는 지금에 비할 바가 없이 숙취가 강했지만 그래도 막걸리에 비해서는 불량 막걸리에 비해서 훨씬 나았죠. 그러니까 소주 먹고 헤어지는 게 셀러리맨들의 어느 풍경이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거기에 맥주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지금도 OECD 국가 최장 시간 노동 시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걸 자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랑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먹고 이제 헤어져야 돼. 그리고 100년 전의 한국 민들과 달리 식민지와 전쟁과 군사독재와 그 또 이런 걸 겪었던 잘 살아보세의 후예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도 빨리빨리 먹고 털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정신과 네.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쑥스러 하는 남자들의 그런 세계 예. 또 숙취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맥주만 먹어서는 취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주 먹고 빨리 가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씁쓸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갖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네.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진짜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네. 모여서 뭔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댓글을 다는 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네.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댓글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 폭탄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원자 폭탄주였고 수소 폭탄주라는 게 있어요. 수소 폭탄주. 다 아시잖아요. 수소 폭탄주는 그러면 전후 순서가 바뀐 거야. 맥주잔에다가 양주를 쳐넣어요. 맥주에 양주를. 예, 쳐넣고 네. 양주잔에다가 맥주를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간이 포기하게 된 거고 포기하게 뇌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훨씬 진해지죠. 이거 먹고 죽자는 거야 진짜 이거는. 상상 초월이겠는데요. 진짜 한 잔 마시면.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이 먼저 발명이 되고 왜 이름이 그건지 알겠어요. 그렇죠. 원자폭탄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수소폭탄은 핵 융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핵폭발을 서서히 일으키는 게 바로 원자로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고. 네. 아무튼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것을 비유한 거고 급기야는 중성자탄 폭탄주라는 게 나왔어요. 네.
중성자탄 폭탄주. 네. 중성자탄은 뭐냐면은 개념이 건물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만 죽이는 생명체만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중성자탄 폭탄주는 맥주잔에 일단은 그 양주를 위스키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 스웨트 잔에 또 위스키를 붓는 거죠. 네. 그러면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위스키라는 겁니다. 그걸 먹고 죽어버려라라는 거죠. 예. 결국 결론은 같네요. 네. 네. 마시고 죽자 이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폭탄주의 3대 원료고요. 네. 여기에 이제 태권도 그러니까 파생되는 이게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은 옛날 고스톱에서도 전두환 고스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두환 고스톱은 이 패를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 패를 다 까디짓게 한 다음에 지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전두환 고스톱이잖아요. 네네. 최규혁 고스톱은 뭡니까? 자기가 이걸 먹으면은 자기 걸 까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가져가게 만드는 바보 고스톱이죠. 그런 것처럼 폭탄주에도 예를 들자면은 그 황우석주라고 있어요. 황우석주? 예, 황우석. 황우석 박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줄기세포 어쩌고 저쩌고.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그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아니면 내용이 없었잖아. 맞아요. 황우석주는 그 맥주를 따요. 그리고 양주잔에다가 물을 넣어. 네. 그럼 물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성이 농후한 이건 폭탄주도 아니고 이런 사회상을 나타내주고 그 외에 그러네요. 황제주, 도미노주, 드라큘라주, 쌍끌이주, 타이타닉주, 충성주, 고진감내주, 삼색주, 굉장히 많네요. 50세주, 금태주, 월드컵주, 슬라이딩주, 다이아몬드주 이 중에 저는 폭탄주의 원료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게다가 한국적인 정서, 화끈한 정서에 가장 부합되는 최고의 폭탄주는 네. 회오리주라고 생각합니다. 회오리주. 회오리주는 다 아시다시피 그 맥주를 채워. 네.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양주를 채우죠. 위스키를 채운 다음에 냅킨 있죠. 네. 냅킨으로 막은 다음에 딱 들고서는 스냅을 줘갖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냅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회오리가 딱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생기죠. 네네네. 네. 이것은 미학적으로 일단 완벽해. 그리고 잘 섞이기 때문에 네. 술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마셔. 그 다음에 화끈한 액션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던지죠. 그렇죠. 젖어 있는 그 냅킨을 딱 하고 그 기분에 따라서 벽이나 천장에 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 또 사이드암 네. 그리고 오버헤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화끈하게 던지면 돼. 아 그렇죠. 예, 주로 어떤 스타일로 던지십니까? 저요? 네. 저는 아래 것들한테 던지게 하지. 네. 제가 직접 던지진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또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 문자를 좀 보니까요. 네. 댓글을 좀 보니까요. 숙취에는 뭐니 해도 복국이 최고입니다. 아 맞아요. 김영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세상 쉽게님께서는 전 맥주밖에 못 마시는데 출산 후부터는 한 잔 마셔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시다고. 네. 한 잔 하고 싶을 때도 무서워서 못 마시는데. 마시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럴까요? 그러셨는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사랑과 정희님께서는 손병희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네요. 노래도 잘하시고. 아니죠.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서우대에 물어보셨죠? 전 술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요? 술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먹이잖아요. 네. 또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근데 어디까지나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고 해서 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잘 넘어갈 때는 마시지만 술을 먹을 때는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폭탄주가 정서상에 부합되는 그 부분이 있지만 네. 이 폭탄주를 너무 일상화하다 보면 일단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술의 참맛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맞아요. 술의 진미를. 맞아요. 이것은 2부에 들어가고 제가 각 술에 대한 특징을 얘기함으로써 왜 폭탄주는 메인이 될 수 없고 네. 기분 전환으로만 마셔야 되는가에 대한 네. 치밀한 논증을
제가 할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듣기 전에 네. 살아남는 법을 좀 알고 싶어요. 폭탄주에서 살아남는 법? 네. 그 방법만 좀 듣고 노래를 좀 듣고 넘어가죠. 일단은 폭탄주를 섞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향기롭게 느끼지만 네. 역할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에 그렇죠. 따라서. 그럴 때가 아니면 있죠. 이런 냄새. 네. 그럴 때는 레몬즙을 짜놔요. 레몬을. 레몬즙? 레몬. 레몬을 딱 짜놓으면 네. 일단은 향기를 좋게 하고 담즙? 이자액이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이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숙취를 예방하는 거죠. 레몬을 챙겨야겠군요. 그리고 시작 전에 우유 한 잔을 먹어서 위를 도포하거나 또는 탄수화물은 가급 먹지 않고 탄수화물이 많이 넣으면은 이 당의 비율을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네. 췌장, 그러니까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해서 안 그래도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바쁜데 간에 무리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안주 채소, 이런 것들을 비타민 C와 B를 공급하기 위한 거죠. 네네.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인데 대신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이거는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궁합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원래 건강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아우, 명쾌하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건강에 좋은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술 먹을 때마다 치맥, 나는 오로지 삼겹살은 소주야. 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대사. 그러니까 C2H5OH 이게 에탄올의 그 화학식이거든요. 네네. 이거 플러스 H2O 됐을 때 CH3CHO 즉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그걸 거쳐 갖고는 아세트산 CH3COOH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술이 소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위해서는 H2O 즉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물을 자주 마셔줘야겠군요. 그렇죠. 네. 예,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해장국 중요한데 다행히도 우리 선조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어갖고 해장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발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최고의 해장국은 복국이라고 생각해요. 복국. 예. 매운탕보다는 네. 매운 거는 위벽을 자극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네. 복국에 식초를 좀 넣어 먹는 거죠. 식초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러나 복국을 언제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스파라긴산이 높은 콩나물국. 예, 또는 콩나물 북엇국이라면 저는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해장국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콩나물 북엇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걸쭉한 걸 먹고 싶을 때는 선지해장국이죠. 선지해장국. 네. 그 외에도 뭐 굴국이니 조개국이니 등등 많이 있지만 저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해장국이 궁극적으로 옳다. 네. 예. 경험담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예. 그러면 잠시 노래를 좀 듣고 그런가? 쉬어갈게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약간 쉬어갈 타이밍인데 예.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도 술에 관련된 노래겠죠? 당연히 술에 관련된 노래죠. 네. 뭘 준비했죠? 좋다. 먼저 우리 노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곡 소개를 할까요? 그럼? 아니요. 이건 미리 얘기를 해야 돼. 네. 쇠주라는 노래인데. 쇠주? 예. 죽이죠? 네. 어감이 좋은데요. 이걸 먹고 나서 소주와 쇠주는 뭐가 다른가에 네. 대한 학문적인 고찰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3단 논법에 의해서 얘기를 할까? 아무튼 나의 노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이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부른 거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원래는 김광석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네. 원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1970년대 말에 학생이었던 한동헌 씨가 만든 노래였고 그 자신이 1979년에 네. 녹음한 그 버전이에요. 메아리라고 하는 서울대 노래패에 네. 있을 때 녹음했었던 34년 전의 목소리 쇠주라는 노래를 들어봅니다.